풀이 이어서 계속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4쪽 41번부터 풀겠습니다. 주식회사 관우의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 1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하라.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10만원으로 계상됐어요. 자, 당기순이익이 10만원 이랬습니다. 자, 고친 순이익이 얼마냐 그랬어요. 첫 번째, 손익계산서 보험료 중 5천원은 차기 비용이다 그랬어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보험료 5천원은 차기로 이연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급보험료입니다. 자, 1번 선급보험료 5천원. 자, 대변에 뭐예요? 보험료 5천원이죠. 자, 다음 기로 갔으니까 선급보험료 5천원, 보험료 5천원. 자, 보험료가 대변으로 가고 그 자리에 선급보험료를 쓰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 수익 중 4천원 차기 수익이다 그랬어요. 이자 수익 중에 4천원이 뭐냐? 이자 수익이다 그랬어요. 차기 이자 수익.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4천원. 이건 무슨 수익이 될까요? 그러면 선수 수익이 되겠죠. 자, 선수 수익으로 써도 좋고요. 선수 이자도 좋습니다. 4천원. 자, 분석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부채죠. 선수 이자는,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험료가, 순이익의 보험료가 5천원 차기 비용이니까 비용이 5천원 나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선급 보험료는 5천원. 요것 보험료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비용에서 5천원 해주고, 이제 발견하고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서 4천원 그랬어요. 수익에서 4천원은 이자 수익이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 4천원만큼 빼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급 보험료는 5천원 더해주고, 그래서 보험료는 빼주고 5천원. 그러면 얼마가 있습니까? 선급 비용 5천원은 당기순이익 보험료 중에서 선급 보험료 5천원은 더해주고, 그래서 이거 5천원 더하고, 선수이자 4천원은 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빼주냐면 이제 추가로 됐으니까 이자 수익에서 4천원이 나갔으니까 빼주고, 이건 그만큼 비용이 됐으니까 더해줘요. 그럼 얼마일까요? 11만원, 10만 아니다. 10만 천원인가요? 예, 3번이 되겠네요. 요거 10만 천원, 3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분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자산이고 선수수익이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이런 문제는 천천히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42번 재무상태표 42번 재무상태 2003년 자료에 재무상태표에 계산될 손익 외상매입금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42번 외상매입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죠. 그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자, 기초외상. 자, 기초외상매입금, 기초라고 줄여 쓰겠습니다. 기초외상매입금 30만원 이랬어요. 이렇게 쓰고요. 단기외상매입금 대변이죠. 단기외상매입금. 제가 이제 단기만 쓴 이유는 외상매입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외상매입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70만원 이랬어요. 그러면 요 100만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외상매입 대금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지급액은 5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 지급액이 50. 지급만 써도 되는데
단기자 썼습니다. 50. 그러면 이게 100만 원에서 자, 대변 차변이 같아지죠? 그러면 이게 차익을 빼니까 50만 원이에요. 이건 뭐가 되겠어요? 기말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기말 외상 매입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잔액이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기말이, 이것이 이제 기말이 뭐 어디서 나타나냐?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는 것이다. 재무 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이 이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한번 꼭 풀어볼까요? 44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못 받게 됐습니다. 해수 불능됐어요. 기업의 기준에 따라서 세개 처리할 경우 다음 각 상황별 순서대로 계산되어야 할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만 원이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 원, 대변에 대손 상각비 2만 원. 자, 이렇게 분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1. 대손충당 잔액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이건 상황 1입니다. 상황 1번. 그럼 상황 2번을 볼까요? 상황 2번은 대손충당 잔액이 13만 원 있어요. 아, 자, 13,000원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대변은 외상 매출금 똑같고요. 외상 매출금 2만 원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13,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분계된 건 7,000원만 분계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 7,000원. 요게 이제 두 번째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답은 뭐냐? 대손 상각비는 1번에 2만 원이 정답이고요. 1번 2만 원, 2번은 7,000원이 2번 7,000원이 정답입니다. 3번 이쪽으로 할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3번 얼마야? 대손 충당금이 23,000원 있어요. 그러면 23,000원이 있으면은 대변에 외상 매출금 2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2만 원. 외상 매출금 대손 줄였습니다. 충당금 2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이건 뭐가 돼요? 대손 상각비가 없어요. 대손 상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이렇게 해서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괜찮은 문제죠. 자, 46번. 주식회사 성호는 채권 잔액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다 그랬어요. 다음 자료에서 2008년 말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2%니까요. 자, 2008년 12월 31일 걸 보겠습니다. 먼저 얼마예요? 2억이네요. 자, 2억 곱하기 0.02 이거 얼마예요? 0.0이니까 400만 원이죠. 2는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12월 31일이죠. 자, 12월 31일입니다. 1월 1일 날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1월 1일 날 100만 원이 있고 2억에서 이제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대손이 3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매출채권에서 매출채권이 얼마냐면 30만 원이 지금 못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손 설정됐다는 건 매출채권 30만 원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 충당금이 100만 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얼마, 사실은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이 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설정돼, 이미 설정돼 있는 것이 70, 추가 설정된 것은 여기서 이제 매출채권이죠. 그럼 이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이게 이제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써버린 거죠. 예, 써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30만 원 쓰면은 이제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다가 나갔으니까 370만 원 이렇게 나오나요? 제 계산이 틀렸나 맞나 모르겠네. 330만 원 이제 충당금 추가 설정액은 330만 원 하면 됩니다. 30만 원 대손 충당금 있으니까 전체 400만에서 30만 원 빼고 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70만 원 무슨 뜻이냐면은 죄송해요. 요게 계산 잠깐만. 여기서 30만 원인데 총 금액이 이제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틀렸어 내가 지금. 70만 원이죠. 70만 원을 추가 설정되니까 총 금액을 추가 설정액은 얼마냐 했어요. 지금 330만 원인데 70만 원 여기서 빼줘요. 전체 금액이 70만 원을 빼주니까 33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없어진 금액 전체가 지금 100만 원. 원래는 400만 원 써야 되는데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 사용했으니까 이제 추가 설정된 건 현재 남은 건 70만 원. 그러니까는 70만 원 남아 있으니까 추가로 전체 금액이 400 설정해서 70만 원이니까 330만 원만 더 추가로 설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되겠죠? 전체로 해야 할 금액은 400만 원인데 실제로 100만 원 했다 이겁니다. 30만 원 이번에 썼으니까 언제 썼어요? 5월 1일 날 썼으니까 충당금 30만 원 썼으니까 70만 원만 현재 돼 있죠. 그러면 330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된다. 답은 4번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했습니다. 48번.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5천만 원. 이에 대한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었고 대손이 실제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다. 기업의 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잔액인데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재무상태에 표시되는 매출채권 장부가액, 이번엔 장부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장부가액. 좀 말이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말이 장부가액이고 뭐고 이런 것이 좀 이제 어렵죠. 자, 한번 보십시오. 5천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5천만 원에 몇 프로? 1%를 설정하여.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이죠. 그런데 잔액은 10만 원이 있고 실제 발생한 금액은 5만 원이 있어요. 그럼 5만 원은 실제 발생했으니까 빼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대손 충당금 이제 그래서 왜 5만 원 빼주냐면은 요것도 이제 5만 원, 요것은 10만 원이 전체 금액이 있는데 실제 발생한 건 5만 원이 있으니까 5만 원이 남은 거죠. 5만 원 남으니까 추가로 설정된 것은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또 많으면 5천만 원, 50만 원. 여기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45만 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5만 원은 이겁니다. 45만 원. 요 45만 원이 설정되는 거예요.
45만 원. 그렇습니다. 45만 원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기에는 이제 뭐 대변의 매출채권 5만 원, 차변에 이제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5만 원 이렇게 설정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정된 거 이제 그것은 45만 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된 건 이건 추가 설정된 거예요. 추가 설정. 그런데 전체는 얼마 설정돼요? 50만 원 설정되죠. 그래서 재무제표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매출채권 바로 밑에다가 대손 충당금 지금 이제 재무제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충당금 이렇게 쓰고요. 얼마가 나와요? 1%니까 50만 원. 이 장부 잔액은 이렇게 하면 빼거든요. 빼면은 여기에 4,900 매출채권 잔액은 충당금 빼거나 매출채권 잔액이랍니다. 이걸 직접 차감법이라 그래요. 4,950만 원이 장부 잔액이라. 이걸 매출채권 장부 잔액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답은 이제 3번이거든요. 그러나 추가 설정액은 뭐냐? 그럼 추가 설정액은 45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만 원 썼으니까 50만 원에서 45만 원 추가 설정해서 50만 원 됐다면 장부가액은 빼주니까 49만 원, 4,95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47번 뭐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자, 50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원은 대손 충당금 보충법에 의해 설정하고 매출채권 잔액은 1% 설정하다. 기말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매출채권 기초가 5만 원. 자, 매출채권 발생한 것이 이번에 매출채권 발생한 게 50이냐? 50. 그럼 555만 원. 대변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한 것이 해수한 금액이 해수 등 그랬습니다. 해수한 금액이 20만 원 해수했어요. 그러면 미해수한 금액, 미해수 금액을 뭐라 그래요? 잔액이라 그러죠. 예, 기초 이제 기말이라 되고 잔액이라 그래도 되고. 잔액은 얼마냐? 3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죠? 35만 원. 자, 대손충당금 보십시다. 여러분들 대손충당금은 얼마예요? 이제 잔액은 35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이 35만 원이 매출채권입니다. 그러면 요 매출채권 35만 원, 요 매출채권 35만 원, 매출채권 잔액의 몇 프로? 1%를 설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3,500원인가요? 그죠? 3,500원 맞죠? 3,500원인데 요 매출채권 잔액 3,500원에서 얼마를 추가로 잔액이 얼마 있냐고 보니까 그 대손충당금 잔액을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다 그릴까요? 자, 대손충당금을 보면요. 대손충당금이 기초가 부채니까 대변의 기초가 나오겠죠. 기초 대손충당금이 10,000원. 자, 대손 일어나는 것은 대손액은 대손 얼마냐 보니까 8,000원. 자, 기말에 나오는 것은 2,000원. 여기 이제 추가 설정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2,000원이 이제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2,000원 요거 설정된 차익을 2,000원을 빼면은, 자, 2,000원을 빼요. 2,000원을 빼면 1,500원만. 자, 칸이 모자라니까 밑에 쓸까요? 너무 좀 내려 쓰려고 그랬는데. 자, 이건 2,000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서 대손상각비는 1,500원. 첫 번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500원 이렇게 분개되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추가 설정 금액이다 그랬습니다. 매출채권에 대한 추가 설정 금액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숫자 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장부가액은 얼마냐. 이것도 이제 여기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은 얼마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장부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걸 재무상태표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매출채권이 있어요. 자, 쭉 이제 내려오겠죠. 매출채권이 우리 장부가 잔액이 35만 원. 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1% 3,500원이죠. 그래서 1% 하면 3,500원. 빼버리면 얼마, 장부 잔액은 얼마 될까요? 한번 책에 적어왔는데 34만 6,500원이 나오네요. 이게 장부 잔액입니다.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52번을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이고 잔존가에 10만 원. 내용연수 5년 기계장치를 정액법으로 하면 2년까지 감가상각한 후에 누계액은 그랬어요. 자, 요거 한번 어려운 거 아닙니다. 100만 원, 잔액 10만 원, 잔액 10만 원, 잔존가치 10만 원, 내용연수 5년. 자, 이렇게 나눠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요? 이게 18만 원이 나옵니다. 자, 18만 원인데 정액법이니까 1년이 18만 원, 다음 년도 18만 원. 그럼 두 번째 연하면 36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36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2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36만 원. 답은 2번. 2번 맞나요? 2번. 그래요. 2번. 자, 53번을 보겠습니다. 53번. 다음 자료의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 앞에서 한번 내가 수업한 걸로, 한 문제 푸는 걸로 기억됩니다만 다시 하나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연수합계법이라는 건 취득원가가 245만 원. 자, 취득원가 245만 원.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20만 원. 245만 원에서 잔존가치 20만 원 빼줘요. 자, 그리고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내용연수를 어떻게 따지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연수를 계산할 때는 5년이잖아요. 연수합계법이니까 연수 5년, 다음 4년, 3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합치면은 15년이 돼요. 15가 돼요. 다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5, 4, 3, 2, 1. 6년이면 6, 5, 4, 4, 3 이렇게 하고요. 15분의, 그래서 이걸 전체가 15분의 첫 해가 얼마냐고요? 5를 해요. 5.
요거 좀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 제가 풀어왔는데 75만 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연도에서는 요 계산하죠. 요 계산해가지고 얼마 나왔냐? 22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25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 75만 원 빼줘요. 다음 연도에는 이렇게 빼주고 나면 곱하기 15분의 이제 4를 해요. 이렇게 15분의 4. 그러면 60만 원이 나와요. 이렇게 2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60만 원. 3차 연도는 또 60만 원이 여기서 요 계산하는 데서 60만 원을 또 빼줘요. 그러고 나서 15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2번이래요. 1급이니까 이제 연수학계법을 출제했네요. 네. 연수학계법 기억하십시다. 자, 54번. 2006년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그랬어요. 자, 취득원가 10만 원입니다. 잔존가치는 5만 원이다 그랬어요. 내용연수는 5년이다. 이 기계를 정률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2007년 그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랬어요. 상각률은 0.45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에요. 자, 이거 계산해 볼까요? 10만 원. 자, 10만 원. 천천히 저 보겠습니다. 저도 잔존가치가 5천 원 빼줘요. 정률법입니다. 지금 저 정률이니까 상각률을 이제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0.45가 나와요. 계산기 없으면 시험 볼 때 계산 가져가야 됩니다. 저 계산기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암산 잘난 체 하다가 실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저도 실수를 풀었는데 맨날 풀어도 이렇게 암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42,750원, 42,750원 이렇게 나와요. 요게 이제 첫 적이고요. 이번에 이 기계를 이제 이 첫 해 2006년 이제 12월 31일 날 겁니다. 이건 2006년 12월 31일 날 거고, 그 다음 연도 2007년 거진가 이건 2006년 12월 31일 날 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이제 요 다음 연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요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요걸 계산하면은 95,000원이 나오겠죠. 95,000원 빼기 42,750원 곱하기 둘째 연도 0.45 이렇게 해줘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23,512원이 나와요. 요게 2007년 12월 31일 거거든요.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요 하나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56번 풀어보겠습니다. 56번. 자, 56번. 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취득원가는 없네. 10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네요. 정액법으로 상각하다. 기계장치 후 3년이 되는 해외계 연도 말에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 손익은 얼마냐 그랬어요. 자, 100만 원. 자, 잔존가액 10만 원. 그럼 90만 원이네요. 요거 계산하면 여기다가 10년이니까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분의 1 하면은 10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9만 원이 나오죠. 90만 원이니까 9만 원. 자, 이건 무슨 법이 했어요? 정액법으로 하니까 계속 9만 원, 9만 원이니까 3년 하면은 저 충당금은 이제 3년 했단 말이에요. 9만 원씩 3년. 정액법이니까는 3년 하면은
18만 원이 되죠. 3년치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27만 원. 93은 27. 쏘리. 27만 원. 암산하고 틀리네. 93은 27. 잘난 체했습니다. 꼭 계산하면 틀려요, 저는. 계산기를 꼭 해가지고 풀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93은 27. 27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분개를 한다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27만 원. 기계니까요. 요거는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27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걸 이제 팔았다는 얘기예요. 3년 후에. 이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이 뭐냐 그랬어요. 일단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계장치를 얼마에 팔았냐 그랬더니 이 기계장치가 100만 원 구입한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팔았답니다. 잘 받았네요. 자, 80만 원. 근데 여기 쓸 때는 80만 원 받았지만은 100만 원짜리가 팔린 거죠. 요 100만 원짜리 요것이 팔렸으니까. 그 대신 받은 것은 80만 원에 받았으니까 현금은 80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액이 나오죠. 얼마 나와요? 자, 우선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누계액이 얼마예요? 27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에 나오네. 7만 원이. 7만 원이 뭐예요? 이익이 생겼네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대변에 나오면 처분이익, 차변에 나오면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7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자, 57번. 자, 마지막 문제로 풀겠습니다. 57번. 재료 K의 장부상 재고 수량은 10개 그랬어요. 100개. 오늘 왜 이렇게 또 바글바글해요? 자, 숫자 읽는 것부터 잘못 읽으면 실제 재고 조사 결과 80개인 것으로 판명됐다 그랬어요. 개당 20만 원, 2만 원, 개당 80개인 것으로 했다. 그러면 80개 제곱하기 실제 재고하니까 80개 이러면은 20개가 뭐가 일어나요? 지금 감목 손실이 일어났어요. 요 20개인데 원가가 얼마요? 20개의 원가는 얼마야? 20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0원인데 재료 감모 손실은 20원이면 이제 18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가가 18원일 때 이제 재료 원가가 20원인데 감모 손실이 나오죠. 2원씩.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는 4. 원가가 이제 20원. 20개. 그러면 400원이 맞나요? 원가 재고 조사 결과 여기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이냐 이제 비정상적이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요것은 감모가 이제 우리가 이걸 감모라 그러는데 감모가 20개 감모 나왔고 한 개당 그 감모는 원가가 20원이니까 원가는 그러니까 400원에 이제 소위 재료자산 감모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시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가 원가는 관계없어요. 재료가 400원. 이걸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400원. 이렇게 이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이렇게 57번 답은 1번. 여러분 이건 뭘로 해준다? 원가로 해준다는 거죠. 시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가 원가 차이로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이 결산 및 결산 정리액에서 문제풀이를 전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재무제표하고요. 이건 얼마 안 됩니다. 재무제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전표회계 및 장부 조직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 재무회계를 다음 시간에 전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뛰어서 좀 아쉽다 그런 학생이나 이 수강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촬영했던 95강좌 다 수강하시면 문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또 힘냅시다. 화이팅!